이번에 미르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기획 중인 작품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일단은 인력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 뽑고 있고요. 크게 정기적으로 뽑는 것도 있고 빈 인원들을 메꾸기 위해서 수시로. 공채가 그러면 있다면 언제가 정규 시즌이? 다음 주? 졸업 작품 나오는 시기. 예, 해서 맞춰서 이제 연일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서 일부 이제 CGI 그리고 제작 파트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제작 진행, 기획 인력들 개발하는 PD라든지 저기 계시는 마케팅 부도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책임 실무자님 입장에서 신입 사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다면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실력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또 좀 꾸준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기 성실성일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딱 이제 회사를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기대치들하고 또 다를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과에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졸업을 하게 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학생 때 A서부터 Z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파트 중에 한 파트를 맡아야 되는데 예. 예전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셨던 교육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은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 그런 꾸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상업적인 느낌을 잘 구현한 작품과 예술성 중심의 작품 중에 어떤 방향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지. 예, 기본적으로 상업성.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상업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림과 아이디어, 창의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요. 대학교 작품 같은 경우도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교들이 좀 예술적인 부분을 원해서 예를 들어 뭐 어디 공모전 나가서 상을 받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들과 저희가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애니메이션이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만드신 분들도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상업적인 데 들어왔을 때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 상업적인 커미셜한 느낌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다라고 정확히 뭐 칼로 딱 베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상업적인 방향성을 원한다. 그러면은 학생 때 했던 외주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막 도움이 되는. 이게 학생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실 때 학생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A서부터 Z까지 모든 단계들을 다 거치는데 회사는 굉장히 단계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스토리보드 팀이 있고 캐릭터 디자인 팀이 있고 배경 팀이 있고 소품 디자인 팀이 있고 아트워크 팀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그 안에 팀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화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했던 작품의 원화, 영상 같은 거, 클립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만큼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애니메이터로서의 수행이 돼 있다. 아니면 뭐 스토리보드를 하셨다고 하면 애니메틱스라든지 뭐 콘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메인이고 그 외에 저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가 돼야 되지 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라고 해버리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 친구를 어디서 써야 되지? 본인이 의사가 안 보여요.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원하는 파트가 보일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학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졸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졸업 작품을 정말 높은 퀄리티로 만드는 것과 빨리 만들어서 졸업 작품을 빨리 사회로 나가서 현장 경험을 먼저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거를 회사가 중요시한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거를 하고 싶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게 이게 완성도가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뽑아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인 작품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파트를 맡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현장으로 빨리 나가서 나는 그림을 좀 더 배우고 액팅을 배우고 실물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거기 얽매이실 필요가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대학 졸업 작품이라는 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 걸고 하는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좀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고 싶느냐 따라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확고한 걸 갖는 사람을 더 미르에서는 원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좀 선호할 거예요. 취직하고 싶은 분야에 확실한 거 보여줄 수 있으면 예. 전체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져도 예, 그렇죠. 괜찮다. 예.
그러면은 혹시 특정 파트로 입사 후에 개인의 적성이나 성장 방향에 따라서 부서 간 이동이 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하니까 뭐 하시다가 저는 스토리보드를 했는데 저는 역시 애니메이터로서 원화를 좀 더 하고 싶어요라고 뭐 그거는 충분히 회사랑 상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대 부분이고 경우는 어느 능력이 있으니까 가도 문제 없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제작하다가 작할래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의 이동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최근 주목하고 계시는 애니메이션 기술이나 트렌드는 무엇인지? AI는 물론 발전이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 회사에서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3D와 같이 하이브리드로 융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칼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무한성이 딱 나왔을 때 그게 전부 다 3D로 개발돼서 뭐 그거 개발하는 데만 한 2, 3년이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극장판이 늦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체인소맨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레비 시리즈의 앵글하고 렌즈 값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연출적인 부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3D를 이용해서 배경까지 쭉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캐릭터는 전부 다 2D 캐릭터 외에는 거의 이제 배경 같은 경우 3D로 가는데 3D여서 움직임을 리얼하면서도 그림 자체의 질감은 2D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영상으로 갈 거예요. 혹시 향후 웹툰 제작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보통 이제 웹툰을 만드는 것 자체의 목적성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IP의 확보. 애니메이션 자체는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런 부분에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웹툰 좀 더 애니메이션보다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애니메이션 자체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IP는 고수도 그렇고 다른 IP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IP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담했던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좀 더 크게. 마지막으로 성실이랑 재능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걸 두 개를 만약에 회사에 구성하는 인원의 100%로 본다라고 하면은 성실한 친구들이 80에서 90이 있는 게 좋아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 20% 있습니다. 회사에서 딱 그 비율을 갖는 게 제일 왜냐면은 모두 재능이 있다 보면은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아마 많이들 싸울 거예요. 멱살 잡고. 네.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딱 하나예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 마지막으로 만드는 작품인데 후배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그냥 면대면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 마지막으로 있는 기회거든요. 이건 뭐 여담인데 집안 정리를 하다가 졸업 작품 그 오프닝 곡하고 엔딩 곡하고 삽입곡들 CD를 발견했어요. 20년 만에 발견해가지고 그걸 바로 그냥 지금 저희 핸드폰에 넣어놓고 요즘 가끔 듣는데 그 작곡가분한테 부탁해가지고선 그분이 이제 작곡하시고 아는 후배가 작사해주고 좀 노래도 하시고 그런 다시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작품 만들었을 때 1인 1작품이어서 후배들 2명하고 셋이 팀으로서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막 고뇌가 깊은 사람도 있으면 그게 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들이 여태까지 경험하고 아니면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본인이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나 아이돌이 좋아. 그러면 아이돌 애니메이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력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수습, 뭐 계약직, 인턴 이런 형식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자, 소개고요. 내려가면 이제 원화 파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제상 읽어보시고요. 원화 작감, 이거는 이제 경력자겠죠. 그리고 촬영도 신입과 경력 동시에 뽑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들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부문도 스토리보드, 배경 소품 디자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배경 컬러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징 부분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미르 견학 갔다 왔는데 개인적인 소감 좀 들어볼까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견학 다녀오게 되면서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 하나하나를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그냥 졸업작품 그냥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졸업작품에서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졸업작품에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막연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데 회사 가서 직접 관계자분들한테 이걸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들을 수 있어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은 해소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못 찍은 것도 있죠. 몰랐던 게 2D 메인인 팀이 있고 3D CGI 팀이 또 자회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자회사 쪽은 취재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3D 할 때 좀 더 뭔가 코딩 잘해야 될 것 같고 공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살짝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말씀해 주신 건 툴이나 기술력은 배워갈 수 있는 건데 그림을 볼 줄 아는 조형 능력이라든지 그냥 모델링을 해도 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형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의외였고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진짜 그 완전 자기 오리지널로 멋있게 만들어낸 친구가 있고 2D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친구였었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매력적인 그 지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액팅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액팅 뭐 하나하나가 아니고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이 그 하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구현하냐, 그 상황 안에 어떤 조명을 넣고 어떤 우드를 넣고 또 거기서의 액팅 그 상황 안에서의 뭔가 3D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씀 들어보면은 계속 나왔던 말이 2D를 해도 이제는 3D가 필수인 환경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거 3D도 놓지 말아야겠다. 둘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겠다를 느꼈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이 정보가 후배들한테 전해져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